매년 이렇게 생명 살림 법회를 마무리 짓는 이 법회를 허락해 주셔서 범어사 측에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무리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주제가 저희가 명상을 활용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마음 아픈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 법회는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운동이다 뭐 이런 타이틀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뭐 생명 살림, 생명 존중, 생명 지킴 이런 활동이 생명 운동 안에 이렇게 세부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생명 살림 법회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매우 행복해서 여기 오셨을 수 있지만 행복에 조금 더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속 터지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생각보다. 속 터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귀한 생명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많이 생기게 됐던 거죠. 우리나라도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서 생명운동은 시작이 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계는 원래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표현이 말 그대로 생명운동의 본류예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아래 가장 귀한 존재, 보통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하는데 방점은 귀한 존재, 매우 귀한 존재, 엄청 귀한 존재.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운동을 우리가 쭉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부류가 이렇게 쭉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 또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생명운동을 하다 보니까 생명운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은 생명운동 중에서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광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생명살림이라고 하는 영역에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지킴이라는 또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생명지킴에 관련된 교육들을 이렇게 쭉 시켜가지고, 그래서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뭐, 게이트키퍼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게이트키퍼 그러면 문지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사람들 옆에 이렇게 딱 있게 되면 그분들 속상한 거를, 이렇게 쭉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알린다라든가, 속상한 걸 빨리빨리 옆에서 풀어준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지킴이들을 또 양성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생명지킴이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살림이라고 하는 이런 대중적인 홍보활동도 있고, 생명지킴이 운동이나 활동이라고 하는 일정 교육을 받고 마음 아픈 분들 옆에서 빨리빨리 활동할 수 있고 도움을 빨리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음 활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생명이음 운동, 생명이음 활동. 생명이음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알림 및 지킴 운동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사건이 안 생길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나면 그 중에 이제 뭐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림부터 시작해서 생명 지킴, 생명 이음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다 뭉쳐서 우리가 생명운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생명운동이 굉장히 활동이 많구나. 그리고 크게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넣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특히 생명이음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죠. 보통 4주부터 시작해서 6주, 8주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모인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 모여서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명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 굉장히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다양한 걸 개발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저희가 지금 템플스테이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템플스테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것이냐 해서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 공모를 아예 해요. 그런데 명상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매년 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매년 2편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거쳐서 그것을 매년 저희가 활성화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좋을 것이다. 이런 데서 지금은 확실히 이런 면에서 좋다. 몸과 마음의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공모도 하고 또 실시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과학적인 검증 절차, 통계도 내고 그리고 책도 만들어서 보고서 형태로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는 보통 수행이 좋다, 명상이 좋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좋더라, 이러이러한 면에 좋더라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움직임 명상에 대한 걸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화두 참선 이게 굉장히 좋더라 이 이야기를 주제로 조계사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봉은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비사, 사무량심, 자비관이 그렇게 좋더라. 그리고 이어서 복령사, 수원에 이제 비구니 스님들 강원 있는 복령사 거기서는 기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요새는 기도 명상이라고 그래요. 되게 재밌죠? 그냥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기도 뒤에 명상이라는 말이 붙어서 기도 명상 그리고 연불 명상 기도 연불을 다 붙여서 기도 명상, 연불 명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리고 드디어 범호사에서는 움직임 명상이 이렇게 좋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 구조를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하나 꼭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꼭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외상후 성장. 자, 외상이라는 게 트라우마. 보통 요새는 트라우마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요새 뭐 트라우마 센터니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외상이 이제 트라우마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외상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정신적 외상을 뜻하고요. 우리는 보통 때는 그냥 고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고통, 상처. 근데 이제 고통도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연동돼 있어요. 여러분 몸 되게 아프면 정신적으로 약해지죠. 여기 안 아픈 분들만 모이셨나? 여기 무릎 아플 텐데 지금 특정 연령이 되면 무릎이 매우 아픈 분들이 여기 다수 계실 텐데요. 무릎이 아프면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마음 평수가 줄어들어. 몸이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매우 이렇게 많이 아파서 병원에 오래 이렇게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몸이 아프면 문을 닫고 저희들을 이렇게 딴방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안 보셔. 몸이 되게 아프면. 그러니까 몸 아프면 짜증을 누구한테 부리냐면 옆에 사람한테 부린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의 화살이 애들한테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문 잠그고 본인 혼자 이렇게 본인 혼자 아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아프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옆지기, 배우자 이런 사람 거의 뭐 초토화 되는 거죠. 그날 뭐 몸 아픈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장 그 짜증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애들 다 부르는 거죠. 아니, 성격 중에 독특한 성격이 한 10종 세트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은 성격 장애, 인격 장애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넣긴 하는데 그 중에 묘한 특이한 한 10가지가 다 특이하지만 그 중에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몸이 아프면 아니면 속상하면 이게 마음이 아프면 주변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이거 안 해주면 가만 안 둘게. 막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 다 협박해가지고 뭐라도 하나씩 이렇게 사실은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건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 막 괴롭혀가지고 그때 뭘 하나씩 이렇게 얻어내는 이런 독특한 유형이 있어요. 더 재밌는 것, 한 10종 세트가 있는데 별의별로 하여튼 그 중에 가장 이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게 아프다고 뛰들고 누워가지고 아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난 요새 이것 때문에 속상해 이렇게 그 중에서 제가 보통 이렇게 아주 곱고 예쁜 보살님들이 많이 쓰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이 권력을 갖고 계신 분 집안에서 누가 계시겠어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서열이 정리가 보통 이렇게 가정이 꾸려지고 이렇게 되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1등이 대부분 보살님들이 1등. 거사님들은 강아지 밑에 이렇게 서열이 정리가 쭉 돼가지고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셔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보살님들이 다 1등을 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도 계시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몸도 아프게 되고 몸이 아프면 또 마음도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감각과 느낌은 감각은 몸 중심 단어거든요. 느낌은 마음 중심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서로 연동돼 있을 때 이때를 우리는 뭐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뭐 심리적 고통,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잘못하면 문제적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 상처받는 게 금강경에선 세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심, 과거로 마음이 가 있거나 미래심, 미래로 마음이 가 있거나 현재심, 현재에서 마음이 길을 잃었거나 그게 3종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은 아예 답을 제시하잖아요. 불가득이다. 이런 것은 묶여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속상한데 뭐 여러분 속상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돈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걸로 뭐 주식했는데 50억 몰빵했는데 빵원 됐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속 안 상해. 나는 나 50억 정도는 뭐 돈도 아닌데 또 벌면 되지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속이 너무 많이 상해서 드러눕죠. 50은 너무 약한가? 좀 올릴까요? 한 100억? 100억 올려야 되나? 근데 어쨌든 하다못해 1, 2억이 펑크가 나도 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은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인간?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과거에 계속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이겠어요? 자녀 문제. 자녀 문제는 더 취약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애를 망쳤네. 뭐 이렇게 가면 또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상담사니까. 하여튼 엄마들은 오면, 본인 남편하고 자녀들은 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빠. 애 친구들을 다 잡아요. 원래 애는 착하고 좋은 애인데 누굴 잘 못 만났대요. 꼭 같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애가 사고를 그렇게 쳐가지고 너무 속상하대요. 근데 남의 집 그 애 집 엄마도 와서 그 얘기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잘못 만난 거지. 그럼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애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뭐 부모가 잘못 키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다 여러분이 도돌이를 하면 계속 속이 터지고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과거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사님들은 동업하다가 깨진 경우들 그렇게 많으세요? 동업은 왜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동업하다가 잘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죠. 그때 잘못돼가지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고가 나는 건 결국 다 사람하고 문제니까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걸 반추라고 해요. 계속 그게 과거에 이제 붙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미래의 꿈을 너무 꾸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 번만 잘하면 그 전에 뭐 100번 잘못한 거 내가 복구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또 일이 일이 많이 커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으나 꼭 일이 터지고 나면 그래서 마음이 또 미래에 묶이면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 중에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노래는 참 듣기 좋죠. 근데 내용이 뭐예요? 꿈꾸는 사람하고는 사랑에 빠지면 인생 완전히 산으로 간다고. 근데 사람 홀리는 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빌딩 한 10개 내가 만들고 막 이래야 듣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부산 내가 다 점령한다. 부산 내가 딱 10년만 투자해라. 내가 부산 다. 내 이름 모르면 간첩이 된다. 그런데 이제 잡혀가서 간첩이 되는, 잡혀가서. 엉뚱한 일로. 자, 이렇게 꿈을 또 현실적이지 않은 꿈을 꿔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에서 길을 잃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걸 보통 성격유형에서는 뭐 혼란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실에서 두 발이 땅을 딱 딛고 있지 않고 조금 떠 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자꾸 이 현실에 와 있는 듯 떠 있으니까 정신을 계속 못 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적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다 속이 상한 거예요. 고통을 받게 되죠. 불교에서는 이걸 탐진치, 만의, 약견, 유식에서는 6종으로 정리를 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지만, 이걸 이제 성격 유형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욕구 중심인 사람은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는 유형인데, 잘못되면 탐욕에 물들기 쉽고, 그 다음에 진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잘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잘못되면 분노와 성냄에 휩싸여가지고 일생을 분노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유형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어리석음, 치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격은 생각 중심인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좋은 성격일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너무 냉혹하거나 너무 냉철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 폭풍이 일어나면 생각에 휩쓸려 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극단적인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고통이 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되게 재미난 그 표현을 쓰세요. 폭류에 휩쓸려가지 마라. 그게 폭풍형이 폭풍형. 그러니까 욕구가 폭풍으로 오면 욕심으로 가는 거고, 감정이 폭풍으로 오면 분노로 가는 거고, 생각이 폭풍으로 오면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폭류. 그러니까 막 폭포 있잖아요. 폭포 막 쏟아지는데 이게 흐름이 막 쏟아져서 쫙 그냥 가서 쓸려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냥 쓸려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류라고 쓰게 돼요. 폭류. 폭발적인 흐름, 그냥 확 쓸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격 유형에 따라서 쓸려가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대화를 해보면, 아니, 1박 2일 여행 가는 것만 체크해봐도 여러분 성격 유형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 중입인 사람은 항상 몇 시에 어디 가고, 뭐 하고, 몇 시에 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렇게 딱. 그리고 여행을 반드시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빨리 가자. 근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대충 가면 된 거죠. 뭐. 대충. 그리고 대충 밥 먹으면 된 거야. 그리고 자면 된 거지 뭐. 아침 8시 출발 이런데
좀 피곤해. 그럼 한 10시나 10시 반이나 아니 뭐 퇴실 전에만 나가면 되지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여기 만만치 않아. 근데 그런 분들이 부부로 만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행만 가면 싸울 거야, 아마. 그냥 서로 그냥. 왜냐면 지금 8시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안 일어나.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혼자 간다. 버려두고. 버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서 간다. 같이 간다. 이게 또 성격마다 좀씩 다를 것 같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버려두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조금 지나면 버려두고 가죠. 이게 알아서 오겠지. 집에만 오면 되니까 저희는 집에는 올 거야. 집에는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버려두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도 다양하게 받는 거예요. 자기 성격 유형에 맞춰서 고통받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한 고통에서 문제는 성장으로, 마음이 이렇게 좀, 마음 평수가 넓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받았을 때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감정 폭풍형으로 막 가면요. 이상하게 꼭 우울로 귀인해요. 이게 이상하게 우울로 다 가는 거예요. 다 우울해져. 우울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국에서는 다 우울해, 다 우울해. 물론 한국형 우울하고 서구의 우울은 조금 강도가 매우 다른 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감정의 폭이 엄청 넓은 민족이래요. 감정의 진폭이 다른 나라의 한 10배는 감당하는 정도로 엄청난 감정적인 충격이 와도 잘 견딘대요. 와, 그건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서양에서는 조금 우울해지면 바로 정신적인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조치가 되거든요. 독일 같은 데는 5,000원, 10,000원만 내면 동네마다 심리치유센터가 있어서 바로바로 가서 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너무 비싸가지고 가기가 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오시냐면 종교센터를 그래서 오는 거예요. 종교센터 빨리 와서 또 그 친한 그 스님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빨리 연락이라도 해서 스님 한번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서양은 말하면 그게 다 돈이에요. 계산이. 어떤 분하고 말을 하면 다 돈으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알아요. 그냥 계산은. 우리요? 스님하고 한번 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가잖니 집에. 난 밥은 모르겠고 지금 속 터져가지고 배도 안 고프니까 이왕 스님 만난 김에 나 그냥 오늘 뿌리를 뽑겠다 이래가지고 막 서너 시간씩 그냥 그리고 스님은 지금 이렇게 뇌사 상태 돼가지고 좀 오락가락하고 막 거기다 막 차도 한두 잔이지 스님도 차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꼬락꼬락하고 막 배가 좀 이상하고 막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들어야 하느니라. 아니 스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심지어 그냥 물만 잔뜩 먹고 또 그냥 가. 스님 감사합니다. 이 스님은 그날 위산이 역류해서 내가 봤을 때는 삶이 쉽지 않다. 그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제가 80년대 말에 이제 숙사라고 이제 절에 기도 스님으로 갔는데요. 서울 은평구 저쪽 끝에 있는 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젊고 89년 정도 되면 앳됐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보다는 훨씬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태 매우 좋을 때인데 아니 보니까 젊은 스님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야, 젊은 스님이다.
왜냐면 연배가 어느 정도 되는 스님 좀 어려워. 근데 젊은 스님 보니까, 그리고 대학 입시 이걸 맡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막 그냥 새벽에도 기도해, 낮에도 기도해, 저녁 때도 기도해. 막 제가 막 너무 그때 그냥 막 너무 열심히. 그런데 이제 낮에 점심만 공양만 하고 나면 제 방이 문전성시를 이뤄가지고 막 와서 자녀 얘기, 남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는 들어야 되나 보다. 스님이 되면 원래 이런 얘기를 듣나 보다. 이러고 이제 뭣도 몰라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가, 그리고 오실 때 자꾸 이렇게 무슨 차를 한 통씩 들고 오셔요. 그래갖고 내가 방에 무슨 뒤에 다 차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차를 얼마 많이 갖다 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뒤로 그거 딱 1년 뒤부터 녹차를 못 마시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Until now. 그때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1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살이 쭉 빠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녹차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와, 녹차를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 그걸 모르고 생짜로 그냥 그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딱 된 거죠, 사실은. 무슨 욕바지도 있는데 이건 감정이란 감정을 최대로 쏟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다 받아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담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걸 다 받고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거 전이가 안 되겠어요. 이거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듣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애는 본래 착하다. 애는 원래 천재였다. 태어날 땐 천재였는데 갈수록 애가 상태가 이상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거다. 애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애는 원래 천재인데 태어날 때는 굉장히 좋게 태어났다. 그리고 남편도 원래 굉장히 좋은 남편이었는데 요새 와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거다. 뭐 이렇게 결론이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이제는 속 터지는 걸 꼬매는 좋은 방법이 있더라. 그게 처음에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는 이 훈련법이, 이거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명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단어일 수 있겠다. 명상에 대한 해석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수백 가지 해석이 있어요. 명상에. 근데 줄여보면 자기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상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움직임 명상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움직임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원래는 무브먼트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행선이라고 해요, 행선. 그래서 여러분 걷는 거 있잖아요. 걷기 명상도 움직임 명상이에요. 이거 걷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움직임 명상은 요가도 무브먼트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요가 있잖아요, 요가. 요가도 종류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우리 행선 얘기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걷는 게 굉장히 좋은 무브먼트더라고요. 그리고 이 걷기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재밌죠? 행주, 자와, 어묵 동정할 때 그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이 다 수행 방법인데,
행은 행선, 주는 주선, 좌는 좌선, 와는 와선. 이 네 가지인데 이거 요새 말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행선은 바람처럼 걷기 이런 거예요. 주선은 뭐냐면 나무처럼 서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무브먼트예요. 그 다음에 좌는 다 알겠죠. 요거는 산처럼 앉기. 산처럼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는데 여러분 산이 딱 되면 돼요. 산. 요 금정산 있잖아요. 산이 딱 되면 이게 앉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처럼 앉는다고 해요. 산처럼 톡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앉았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산처럼 산이라는 데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산 안에. 거기 뭐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식물들도 다 있고 벌레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았는데 산처럼 이렇게 앉으면 모든 존재가 다 여러분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스님 되고 초보 시절에 그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그러면 속 터진다. 물 잘못 먹어서 위산 역류한다. 이렇게 큰 깨달음. 그 다음에 와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여러분 이 돌 이런 거 있잖아요. 돌 이런 것처럼 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산에 보면 이렇게 큼직큼직한 바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위처럼 톡하니 누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요? 망한 거죠. 누우면 바위처럼 턱하니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최고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리 뒤집어졌다가 저리 뒤집어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눈도 반쯤 떴다가 감았다 왔다 갔다 이러면 이게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래서 행주자화 이것만 여러분 잘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행주자화가 다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 보시면 뒤에서 카메라로 찍으면요. 여러분 뒤에서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조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 앉혀놓으면 수행한다고 앉혀놓으면 여러분 이 풍대 지수화풍 할 때 이 풍대 이렇게 풍대는 이렇게 부푸는 게 풍대거든요. 바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기는 다 풍대에 들어가는데 재미난 건 여러분이 만약에 이 풍대 조금 이상 있잖아요. 그럼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앉으면 이렇게 막 몸이 움직여. 조금 앉혀놓으면 여러분 막 몸을 어떻게 못해서 그게 이제 이 풍대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걷는 것도 오늘 이제 이 행선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말씀드려 가야 되는데 여러분 파워워킹이라고 있어요. 제가 꼭 시키는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요. 포행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천천히 걸으시다가 끝나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조금 이렇게 빨리 걷는데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쭉 걷다가 가장 빨리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게 발이 땅에 너무 빨리 걸어서 발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한번 라스트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이렇게 빨리 한번 걷고 그 뒤에 이제 천천히 처음에 포행하듯이 이렇게 걷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운 나라에서 하잖아요. 대만이나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 이런 데서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거기는 빨리 걸으면 사망하셔. 이게 사망이 바로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데 수행법이 전부 30분 앉고 30분 걷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 맥락이. 그래서 행주자화 할 때 행선이 먼저 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왜냐면 땀이 차면
더운 데서 땀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 꺾인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진물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아파. 진물이 이렇게 나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땀이 이렇게 딱 차면 다리를 풀고 걸어서 땀을 말리는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거 이해되세요? 바람께 땀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방법론이 우리 쪽으로 건너왔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날씨가 사계절이 있죠. 특히 겨울 되면 어떻게 해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쭉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걸어주면 이때 기혈이 한번 바뀌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반드시 천천히 걷다가 파워워킹을 꼭 해주셔야만 여러분이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선방 체험했다고 가서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걷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처럼 국제 행사를 20년 이상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고 이러면 곳에 따라서 걷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호흡이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더운 데서는 호흡이 바깥으로 나가고요. 추운 데서는 호흡이 다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단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 더운 나라에서는 단전 개념이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요. 거기는 숨을 다 바깥으로 빼서 열을 빼는 거예요. 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을 모아서 축이라고 해서 자꾸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따뜻한 게, 그 대표적인 게 금강승 하는 티벳이나 이런 데가 보통 3,000고지 이상에서 수행하잖아요. 꾸띠 같은 거, 거기 이제 개인 수행처가 4,000고지 막 이런 데 있거든요. 4,000, 4,500 이렇게 있어요. 안 가보셨다고요? 갔다 오세요. 제발 갔다 오시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거기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눈 계속 쌓여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세상에 또 뭐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추워 죽겠는데 옷 벗고 홀딱 벗고 밖에 나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천을 적셔가지고 똘똘 감아가지고 그거를 1시간 안에 말려요. 아, 그쪽 동네 사는 겁니다. 그쪽 동네. 그쪽은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열을 6도에서 뭐 10몇 도까지 올려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열을 올려요. 그 동네에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굳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더운 데서는 열을 빼잖아요. 계속 열을 빼는 쪽이 돼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한다? 열을 모으는 거예요. 열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열을 올리는 식으로 발달한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봄유랄까 알갈 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중간쯤 되는 것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 걸 잘못 받아들이면요. 아니 뭐 금강승 좋다고 막 티벳 불교 좋다고 쫓아다녀. 그것도 배워와서 여기 적용하거나 난방 한다고 뭐 배우거나 이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무브먼트나 이런 걸 잘 가르쳐주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명상법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잘못 적용을 하잖아요. 그쪽에선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좋다는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이 공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한데 몸도 안 좋아지고 속상하고 이런 것에 우리 스타일에 우리 방법론을 잘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금방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걸 잘 배우시는 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딴 동네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셔. 저도 다 거쳐서 와서 저도 그 과정을 다 겪고 와서 온 동네 다 다니고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근데 경험을 쭉 해보니까 이게 기후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숨쉬기조차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매우 좋다. 꼭 그렇게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수행 방법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격 유형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다. 원래 부처님 육방예경이 순서가 동남서북 아래 위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육방이. 동남서북은 뭐냐면 동시에 부모, 선생, 배우자, 친구, 친척. 그래서 이렇게 일생을 돌아가는 개념인데요. 아래 위는 뭐냐면 아래는 아랫사람, 그리고 위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의 인연이라고 하는 건 살면서 일생을 통해서 부모와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친척들을 만나는 게 참 좋은데,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 여러분 저 아랫사람 잘못 만나면 막 회사에서 들이받으면 미칠 것 같잖아요. 속상한 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근데 그 모든 앞에 5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분이 위가 정신적 스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도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면 대인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스승님이신데 왜 그러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잘못하면 좌절하게 되거나 우울에 빠져서 극단적인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인 명상을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과 인연 맺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외상에서도 벗어나고 본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회복해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오늘 파워워킹 걷는 거 하나라도 꼭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10분만 막 이렇게 열심히 걸으세요. 아셨죠? 그래야 근육이 풀려요. 우리 한국은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못 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빵이 중간에 10분 동안 달리기 하거든요. 거의. 딴 데 선빵은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턱 하고 천천히 뚜뚜뚜뚜뚜뚜뚜 뭐 이렇게 걷는데 뚜뚜뚜 이렇게 걷는데 한국 선빵은 막 두다다다다닥 이렇게 걷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걷냐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한국은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10분 안에 쫙 돌아서 파워워킹으로 해서 다리를 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엔 좀 천천히 걸어도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름엔 좀 천천히 걸어도 되고 가을 겨울로 넘어오면 스피드를 매우 높여서 근육을 다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잠시 공양하고도 포행을 좀 세게 해가지고 몸을 완전히 다 풀어줘야 오후에 또 저녁 때 제대로 앉을 수가 있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럼 몸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시고 좋은 인연을 맺어서 우리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생명운동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인연 될 때마다 우리 좋은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